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FNF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10년 차트를 여기 이렇게 띄우기로 했었는데, FNF는 이제 FNF 홀딩스로부터 패션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가지고 아직 기간이 많이 되지 않았고요. 사업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업 부문은 이제 패션 부문이랑 그다음에 콘텐츠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매출이 패션에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콘텐츠는 그리고 아직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패션 부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 브랜드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MLB랑 MLB 키즈, 그리고 디스커버리, 그리고 스트레치 엔젤스, 듀베티카, 세르지오 타키니 등이 있습니다. MLB랑 디스커버리는 좀 친숙한 편인데 나머지 브랜드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되게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막 인수하고 이런 브랜드고 아직은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매출이랑 해외 매출은 한 7대 3 정도로 되고 있는데 해외 30 중에서 28% 정도가 중국 매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해외 매출은 대부분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이 생각보다 좀 작았는데 여기에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국내 매출로 잡혀도 사실은 뭐 해외 매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는 간단하게 이제 MLB랑 디스커버리를 가져왔는데 이제 MLB는 MLB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브랜드고 되게 로고가 좀 비교적 이렇게 크고 뭔가 화려한 느낌의 이런 브랜드고요. 중국에서 인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이제 아웃도어인데 딱 보시면은 아웃도어라고 딱 하기보다는 뭔가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이게 정통 아웃도어의 획일화된 디자인을 좀 탈피하고 캐주얼이랑 아웃도어의 경계를 허물고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시장이랑 경쟁 상황을 보자면 일단 국내 패션 시장 추이인데요. 패션 시장 규모가 이제 22년 기준으로 45조 7,787억 원 수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21년이랑 22년에 이렇게 성장한 거를 좀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도달해서 성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내수 시장이 좀 큰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그런 기업이 나타나면은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패션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고 노동 집약적인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쟁 요소로는 브랜드력이나 디자인, 기획 능력, 유통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이 있습니다. 또 패션 산업의 특성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그런 욕구나 시대적 유행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서 이제 경기 민감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백화점, 대리점, 아울렛 면세점 등의 그런 전통적 유통망 뿐만 아니라 이제 인터넷 몰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성을 반영한 기획 추진 능력이 좀 요구되는 편이고요. 봄, 여름이랑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별로 매출 차이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상황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게 점유율이 그냥 전체 의복 판매액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 내외로 추정되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넣지 못했는데 중국 시장에서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중국 시장의 패션 시장 규모가 22년도는 한 288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큰 시장이라서 중국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영진 및 주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FNF 홀딩스가 이제 30% 정도 가지고 있고, 김창수 대표님이 23%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7.31%, 이 정도로 되는데, FNF 홀딩스를 다시 김창수 대표님이 67.68% 정도로 최대 주주로 되어 있어서, 김창수 대표님이 이제 되게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김창수 대표님이 이제 되게 좋은 경영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조금 보완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중국 리오프닝이랑 이번에 신사업으로 하는 엔터 사업과의 시너지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중국 리오프닝은 이제 중국보다 먼저 리오프닝을 했던 뭐 한국이나 뭐 미국 이런 곳들을 보면은 리오프닝 시에는 의류 소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는 점들로 원래는 중국에는 이제 돈을 많이 안 풀었으니까 소비 여력이 없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중국 가계에 7,200억 달러 이상의 초과 저축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충분하고 리오프닝 하니까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제 FNF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이제 성장성이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면 좀 큰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엔터 사업과의 시너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엔터 사업에 진출하면서 SBS랑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반기에 방영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봤더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비가 200억이 넘는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0억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는 22년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도 1% 정도로 되게 크지 않은 수준이고, 이제 FNF 3분기 누적 광고 선전비가 477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3분의 4 곱해가지고 가정했을 때가 636억 원이니까 200억 원 정도가 그렇게 광고 선전비에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브랜드를 노출시키면은 광고 효과를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시고 사업 다각화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투자 포인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리스크 포인트인데, 성장 지속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은 항상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소비재이기 때문에 언제 인기가 이렇게 끝날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휠라도 먼저 진출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휠라 매장 수는 한 약 2,000개 정도 되고 매출은 한 3조 이상까지 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MLB는 아직 900개 정도 되고 매출은 한 6천억대로 매장 수와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성장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직 인기도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휠라는 중국 브랜드, 그러니까 휠라를 이제 중국에서 라이센스를 가져가가지고 중국 브랜드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이걸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중국의 아시아 시장으로 매출을 좀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